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조상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 아밀로이드증 진단을 위한 해그학 영상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밀로이드시스는 기본적으로 프로틴 미스폴딩 디스오더입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3차원 구조가 깨지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물에 녹을 수 없는 형태로 아밀로이드 파이브릴을 만들면서 이게 다양한 장기에 침착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 부전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혀가 커지고 두꺼워져 있거나 눈 주변으로 퍼퓰라가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심장의 아밀로이드증은 이런 아밀로이드증을 가진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됩니다. 아밀로이드증의 A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종류에 따라서 심장 침범이 80%까지도 일어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심장 아밀로이드증이 일어나게 되면 만들어진 아밀로이드 파이브릴들이 심근에 축적이 되면서 심근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내에 피가 제대로 차지도 않고 이거를 제대로 펌핑아웃해서 내보낼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점차 심부전에 빠지게 되고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몇 가지 서브타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발병 기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치료와 예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를 진단할 때 이것이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라면 이것이 어떤 서브타입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밀로이드시스는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진단에 무려 2년 이상이 소요되었던 환자들이 20% 이상이었고요.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까지 만난 의사의 수가 4명을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는 감염병이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진단율과 유병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진단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던 심장 아밀로이드증을 추가로 더 잘 발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해그학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본스캔이었는데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의 주요한 두 가지 서브타입인 ATTR 타입과 AL 타입 중에 특히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를 잘 진단해내는 데 기여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진단율과 유병률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HFpEP이나 에올틱 스테노시스 또는 HCM 환자에서 동반이 되어 있던 ATTR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를 추가로 발견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장 아밀로이드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해그학 영상의 역할을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본스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의 가장 확증적인 진단은 심근의 바이옵시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엔도마이오카디알 바이옵시를 통해서 얻어낸 조직에 콩고레드 스테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플그린 컬러의 바이레프린전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가 와 있구나라는 것을 조직학적으로 확진할 수가 있고 몇 가지 면역 염색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타입인지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 방법은 워낙 인베이시브하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넌 인베이시브 하면서 그러면서도 릴라이어블한 어떤 진단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몇 가지 영상이나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패턴들이 보이게 되면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초음파를 해보게 되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보이는 시큰드 마이오카디움을 관찰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의 피노타입을 보여주고요. 스트레인 맵을 그려보게 되면 베이살 스트레인은 굉장히 감소되어 있으면서 에이피칼 스트레인은 유지되어서 마치 그 팥빙수의 가운데에
앵두를 올려놓은 것 같은 체리온 탑이라고 하는 티피컬한 패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카디악 MR이 또 발달하면서 굉장히 디퓨즈하고 서브 엔도카디알 레이키 게들리눔 인핸스먼트를 보여주면서 일부 에이피칼 스페어링을 동반하기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T1, T2 매핑이 발달하면서 더욱 진단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영상에서 심장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소견을 보여주지만 막상 환자의 심전도를 찍어보게 되면 QRS 볼티지는 감소되어 있는 이런 파라독시칼한 패턴이 아밀로이드의 티피컬한 패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영상 소견 또는 검사 소견들이 모든 아밀로이드 시스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다이그노스틱 일드가 굉장히 낮을 뿐만이 아니라 카디악 아밀로이드 시스에서 중요한 두 가지 서브타입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드 시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서브타입은 바로 AL 타입과 ATTR 타입입니다. 이 AL과 ATTR이라는 약자에서 앞에 있는 A는 아밀로이드를 가리키는 약자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L과 TTR이라는 글자가 각각 아밀로이드 시스를 일으킨 원인 단백질을 가리킵니다. 먼저 AL 타입은 플라즈마 셀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의 일부분인 라이트 체인을 가리키는 약자인데 마치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처럼 플라즈마 셀 디스크레이지아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어브노멀한 라이트 체인이 뭉치면서 아밀로이드 파이브릴을 구성해서 이것이 심근에 침착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마치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처럼 시럼이나 유린을 검사를 했을 때 라이트 체인 프로티노패시의 증거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이나 환자의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ATTR 타입 같은 경우는 리버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사이레틴이라는 프로틴이 비정상적으로 깨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트랜스사이레틴, 줄여서 TTR이라고 부르는 이 단백질은 정상적으로는 테트라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깨지면서 모노머나 다이머 형태로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갈라진 작은 조각들이 뭉쳐서 아밀로이드 파이브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파이브릴들이 심근에 침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징적으로 너브나 손목 쪽에 쌓이면서 뉴로패시라든지 카팔 터널 신드롬을 종종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L 타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진행이 느리고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 TTR을 만들어내는 진의 뮤테이션이 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 스크리닝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 가지 서브타입은 사실상 두 가지 다른 질병으로 바라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패소피지올로지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L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치료에 있어서 혈액암을 치료하듯이 키모세라피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 골수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반면에 ATTR 타입 같은 경우는 TTR의 테트라머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TTR 스테빌라이저 같은 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을 이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TTR 스테빌라이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아마 타파미디스가 될 것 같고요. 이 약은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약입니다. 이 약은 2018년도에 ATTR 액트라는 스터디를 통해서 플라시보에 비해서 환자들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개선시켜준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드 시스인 경우는 우리가 진단만 잘 해주면 환자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AL 타입과 ATTR 타입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영상 모달리티가 본스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스캔은 몇 가지 트레이서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 가장 이 연구의 어떤 선봉이 되었던 DPD 본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05년도에 페루긴이라는 분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이 연구는 DPD를 이용해서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왔는지 여부와 또 그 서브타입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를 최초로 보여준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게 본스캔이기 때문에 전신의 뼈만 이렇게 잘 관찰이 되는 영상을 관찰할 수가 있지만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있는 환자들을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전신의 소프티슈가 굉장히 디퓨즈하고 부옇게 관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뼈의 섭취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ATTR 타입을 보게 되면요, 아주 특징적인 인텐스 카디악 업테이크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여부와 그 서브 타입을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뼈보다 심장 섭취가 같거나 높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파지티브를 판정을 했을 때 민감도가 100%, 특이도가 100%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소견을 보여주었고요. 이 연구가 아주 인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도 페루기니 그레이드 또는 페루기니 스코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눈으로 심장의 섭취를 확인하고 그 섭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변의 뼈와 비교했을 때 심장의 섭취가 같거나 높은 정도의, 즉 페루기니 그레이드 2 이상을 파지티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평면 영상에 더불어서 이렇게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를 스펙트로 얻어서 실제 이 본 트레이서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마이오카디움에 국한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패턴에서 어떤 에이피칼 스페어링 같은 티피칼한 패턴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트레이서는 PYP,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트레이서입니다. 이 트레이서는 특징적으로 다른 본스캔 트레이서와 다르게 1시간째 영상을 얻어서 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트레이서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스캔을 촬영하게 되면 주사 후에 한 2-3시간 정도 후에 영상을 얻는 게 일반적인데, 이 PYP 스캔을 이용한 연구는 처음에 이렇게 1시간째 영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 채택이 되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 쪽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또 반대쪽 렁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이 하트 투 컨트라레터럴 렁 레이쇼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HCL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HCL 레이쇼 1.5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이 1.5를 넘어가는 환자들이 대부분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였고, 그 이하였던 환자들은 대부분 AL 타입이었다라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진단 성적을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센서티비티가 97%, 스페시피시티가 100%여서 이 두 가지 서브 타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진단 성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레이서는 HMDP라는 트레이서고요. 이 트레이서도 앞에 두 트레이서와 마찬가지로 AL 타입보다는 ATTR 타입에서 더 높은 섭취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뼈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심장에 섭취가 있는 것 같다, 요거 이상으로 보일 때는 이 환자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거의 100%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뼈보다 강한 정도의 심장 섭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서브 타입이 ATTR 타입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진단 성적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심장에 어느 정도의 섭취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진다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요. DPD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나 섭취가 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또 PYP 스캔에서처럼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그 업테이크 레이쇼를 정량적으로 측정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심장 섭취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의 예후가 유의하게 나빠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심초음파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하지만 이 TTR 진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환자의 가족들에 대한 스크리닝에도 본스캔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진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 즉 뮤테이티드 타입의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들의 가족들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아직 특별한 이상이 없기는 하지만 진 뮤테이션은 동반되어 있는 캐리어들을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베이스라인과 2년째, 4년째 이렇게 팔로우 본스캔을 촬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본스캔에서 파지티브를 보였던 환자들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네거티브였지만 2년째 팔로우 본스캔에서 파지티브를 보였던 환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심토매틱 하트 페일리어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는 데까지는 미디안 2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과 또 2년째 팔로우 본스캔이 모두 네거티브였던 환자는 아무도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어떤 전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본스캔의 스크리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줬던 연구가 되겠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아직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진 뮤테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떤 진 뮤테이션이 관찰이 됐을 때 일단 본스캔을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때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엔 다시 한번 본스캔을 촬영을 해서 그때도 음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진짜 이 환자가 앞으로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나타날 위험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어느 한 검사라도 베이스라인이든 2년째 팔로업이든 어느 한 검사라도 심장에 어느 정도의 섭취가 보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클로즈 팔로업을 하면서 프리벤티브 트리트먼트를 고려해보는 그런 패스웨이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스캔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주의를 해야 할 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스캔에서 AL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가진 환자들이 종종 위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71세 여성이고 처음에 호흡곤란을 주소로 해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당시 EKG상 지금 다시 돌아보게 되면 EKG에서 다소 로우 볼티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원했을 당시에 심초음파를 보게 되면 사실 시스톨릭 디스펑션도 나타나지가 않았고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인 값 자체도 뭐 아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고요.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시행한 엔지오그래피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이 환자분이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디스프니아가 다시 한번 심하게 발생을 해서 저희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고, 내원했을 당시에 엑스레이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심장이 훨씬 더 커져 있고 양쪽에 렁 베스큘라 마킹이 굉장히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를 대봤더니 전체적으로 심근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인필트레이티브 카디오마요패시의 패턴을 보여주고요. 밸브까지도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들을 보여줍니다.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그레이드 3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주 티피컬한 체리온탑 파인딩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나 이 베이설 스트레인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에이피컬 스트레인이 좀 유지되어 있는 이런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스캔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1시간째 영상을 찍어보고 3시간째 영상까지 얻어서 HCL 레이쇼와 페르기닉 그레이드를 모두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HCL 레이쇼는 1.5 이상으로 잘 증가가 되어 있어서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다 라고 얘기를 할 만한 정도였고, 페르기닉 그레이드도 뭐 못해도 그레이드 2 정도는 줄 수 있을 만큼 카디악 업테이크가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기초하자면 이 환자는 당연히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프리 라이트 체인 파지티브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카파 람다 레이쇼가 어브노멀 레인지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 프리 라이트 체인 파지티브를 보이는, 그래서 모노클로널 감모패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환자에서는 진단을 AL 타입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굉장히 본스캔을 통해서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심장에서 강한 섭취가 나타나면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AL 타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폴스 파지티브를 반드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AL 타입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가진 환자 중에 51% 정도가 DPD 본스캔에서 파지티브를 보이고요. 21%에서는 상당히 강한 정도의 카디악 업테이크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PD 본스캔을 판독을 할 때 약 12% 정도의 환자는 AL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PYP 같은 경우는 33% 정도의 AL 타입 환자들이 PYP 파지티브를 보이고 27%는 그레이드 2 이상의 상당히 강한 심장 섭취를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YP 본스캔을 볼 때 파지티브를 환자가 보인다면 6% 정도는 AL 타입일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환자들에서 랩을 확인을 해서 강한 카디악 업테이크가
있다라는 것과 프리 라이트 체인이 네거티브다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면 스페시피시티가 100%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본 스캔만 가지고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왔다를 판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랩에 대한 체크를 해서 프리 라이트 체인이 네거티브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이그노스틱 알고리즘을 보면 뭐 일부 순서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랩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AL 타입을 잘 배제해줘야 우리가 바이옵시 없이도 본 스캔만 가지고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잘 감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랩을 통해서 AL 타입을 잘 배제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본 스캔에서 파지티브가 보인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추가로 바이옵시를 할 필요 없이 바로 TTR 진에 대한 제네틱 테스팅을 레커멘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AL 타입이 배제됐는데 본 스캔도 네거티브였다. 그러면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자체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임상적으로 강하게 아밀로이도시스가 의심이 된다면 바이옵시나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바이옵시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non biopsy diagnostic criteria, 줄여서 MBD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MBDC가 정말로 정확한가? 최근에 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검증을 했는데 역시나 카파 람다 레이쇼, 즉 프리 라이트 체인에 대한 랩을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봤더니 본 스캔만 가지고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할 때 스페시피시티가 97%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환자의 리날 펑션이 점차 안 좋아질수록 이 카파 람다 레이쇼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파 람다 레이쇼 노말 레인지의 상한선을 점차 높여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파 람다 레이쇼의 레인지를 조절해 가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역시나 스페시피시티를 아주 높게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본 스캔 결과를 못 믿겠다, 바이옵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이옵시까지 이뤄진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바이옵시를 하는 것과 그냥 본 스캔과 랩만 가지고 ATTR을 진단하는 것 사이에 전혀 예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바이옵시 없이 본 스캔과 프리 라이트 체인에 대한 아세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할 수가 있고 이것이 환자의 어떤 예후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평면 영상만 보고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하려고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차원의 평면 영상을 가지고 이 심장의 섭취가 얼마나 되는가를 눈으로 평가를 하거나 동그라미를 그려서 카운트 레이쇼를 측정하거나 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현재는 이렇게 스펙트라는 3D 영상을 통해서 이 본 트레이서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다시 폴라맵으로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이 에코상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인 맵 같은 것들과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를 활용하는 것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키보컬한 케이스들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심장 섭취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주변의 뼈와 비교했을 때 이 섭취가 약간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HCl 레이쇼를 직접 측정을 해봐도 한 1.2 정도로 1.5에는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비주얼 그레이드는 한 1 정도로 이렇게 되면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다이그노시스가 상당히 이퀴보컬하게 되고 결국 추가 영상 검사를 하거나 바이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에서 이렇게 스펙트를 추가로 촬영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봤던 이런 디퓨저한 액티비티들이 심근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좌심실, 우심실 또는 이 심방 쪽에 있는 블러드풀 액티비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섭취가 높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낮은 부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부위는 뭐 그레이드 2 정도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HCl 레이쇼를 측정을 해봤더니 한 1.4 정도, 그러니까 ATTR을 바로 진단하기에는 수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를 촬영을 해봤더니
이 섭취가 전체적으로 LV 마요카디움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레터럴 월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의 차트를 열어보고 최근에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약 일주일 전에 레프트 서커플렉스 아터리 쪽으로 어큐트 MI가 왔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심근이 죽어가면서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에 의해서 폴스 파지티브 업테이크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펙트를 통해서 이것이 아밀로이도시스에 의한 섭취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섭취인지도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스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본스캔을 가지고 우리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왔느냐 안 왔느냐 진단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ATTR 타입인지 AL 타입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뼈보다 높은 심장의 섭취가 관찰이 된다면 반드시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 여기 제가 티피컬한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세 가지 본 트레이서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MDP라고 하는 본 트레이서를 본 스캔용으로 사용하시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MDP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트레이서가 MDP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 외의 트레이서들을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뼈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심장 섭취가 보인다면 아밀로이도시스가 와 있지 않은지 반드시 의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2차원 평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스펙트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좀 섭취가 이키보컬하다면 반드시 시행을 하셔서 이것이 심근의 섭취인지를 감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그학 영상 중에서 본스캔 외에 실제 아밀로이드를 영상할 수 있는 펫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본스캔 영상들은 사실 이 아밀로이드 파이브릴 자체를 타겟팅해서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 아밀로이드 시스가 진행이 되면서 심근에서 발생하는 데미지를 간접적으로 영상화하는 것이 본스캔 영상인데, 우연찮게도 이것이 굉장히 높은 진단 성적을 보여주면서 본스캔이 채택이 되었던 거고요. 사실은 아밀로이드 자체를 타겟팅하는 여러 가지 펫 트레이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 검사는 현재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진단하는 데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환자들은 이렇게 브레인에 아주 높은 섭취를 보여주는 티피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연구는 카본11 PIB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펫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AL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연구했던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AL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가진 환자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거나 다소 헤테로지니어스한 파지티브 카디악 업테이크를 보이는 반면에 정상인에서는 그러한 섭취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있었던 환자 중에서도 예전에 케모세라피를 받았던 환자 같은 경우는 섭취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게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데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또 키모세라피를 받았던 환자와 그렇지 않았던 환자를 감별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어떤 치료 후의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 툴로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 펫 에이전트들이 추후 연구가 이뤄지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서도 섭취가 잘 일어나고 AL 타입에서도 섭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ATTR 타입인지 AL 타입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밀로이도시스가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별하는 데는 상당히 탁월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같은 아밀로이도시스 환자 내에서 ATTR과 AL 타입을 구별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아까 본스캔 같은 경우는 ATTR 타입에서 더 높은 섭취를 보여주었는데, 이 아밀로이드 펫 검사는 AL 타입에서 반대로 더 높은 섭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플로르베타벤이라고 하는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연구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AL 타입과 ATTR 타입 모두에서
강한 심장 섭취를 보여주어서 두 가지 서브타입을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을 정량화된 리텐션 인덱스로 비교를 해봐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타임 포인트에서 이러한 리텐션 인덱스를 확인해 보려고 해도 AL 타입과 ATTR 타입이 상당 부분 오버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떤 두 가지 서브 타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이 아밀로이드 펫은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펫은 AL 타입에서 더 높은 섭취를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 ATTR, AL 타입 모두에서 강한 심장 섭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본스캔에 비해서는 A형에 대한 특이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스캔과 아밀로이드 펫을 비교해 보게 되면 본스캔에서 ATTR 타입에서 더 높은 섭취를 보이면서 아밀로이드 펫에 비해서 A형 특이도도 훨씬 높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검사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임상 가이드라인 중에 카디악 아밀로이시스를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대체로 본스캔만을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 아밀로이드 펫의 어떤 진단적 유용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밀로이드 펫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밀로이드 펫은 본스캔에 비해서 훨씬 영상의 질도 뛰어나고, 또 이것이 전신 영상이기 때문에 카디악 아밀로이시스 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여러 장기를 인볼브할 수 있는 아밀로이도시스를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AL 타입과 ATTR 타입을 가리지 않고 섭취가 되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건 간에 어느 장기를 인볼브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한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장에 강한 섭취를 보이고 있는 두 환자가 있는데 각각 AL 타입과 ATTR 타입이고요. 이쪽 환자를 보시게 되면 정상인과 다르게 사이로이드라든지 양쪽 렁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ATTR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크리말 글랜드나 설리버리 글랜드들, 그리고 사이로이드 이런 데 섭취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누칼 머슬의 업테이크도 확인을 해서 전신의 아밀로이드 버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본스캔 같은 경우는 ATTR 타입의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도마이오카디알 바이옵시가 필요 없이 이 본스캔과 랩만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AL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프리 라이트 체인 아세이가 네거티브라는 것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될 수 있다면 스펙트를 촬영을 하셔서 이 마이오카디알 업테이크가 확실하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특히 카디악 업테이크가 다소 이퀴보컬한 경우는 반드시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진단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 중에서 TTR 진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위해서도 본스캔이 활용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밀로이드 펫 같은 경우는 AL 타입에서 ATTR 타입보다 좀 더 높은 섭취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A형에 있어서의 스페시피시티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 뛰어난 영상의 질과 특별히 서브타입을 가리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전신의 시스테믹 아밀로이드 버든을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트먼트 리스판스를 평가하는 데도 아밀로이드 펫이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